전신 전신권이 다 나와 있는 여기 말고 여기 말고 그 셰프폰이라고 이게 다 있고. 예,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선용 드디어 자수를 했는데요.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말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그리고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말입니다. 예. 이 도망간 것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죠. 먼저. 예. 이게 아마 이 김선용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공주 치료감호소에 있었어요. 치료감호소라는 게, 그러니까 병 났을 네. 때 잠깐 가는 거죠? 예,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지, 예. 수감자, 그러니까 예. 수용자 중에서 구속된 사람 중에서 뭐 정신 감정을 의뢰한다든지 해가지고 예. 치료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감호 중에 이제 귀에서 이명현상이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외부병원으로 나온 겁니다. 네. 예, 외부병원으로 나와가지고 교도관 2명이 지키는 가운데 병실에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가겠다고 그러면서 수갑을 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갑을 풀어주니까 그 상태로 이제 링겔을 꽂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잠시 눈치를 보다가 그 안에서 아마 저건 뺀 것 같아요. 흉기를 만들려고 그 샤워기 꼭지 그거는 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도주할 때. 그리고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7층에서 뛰어내려간 겁니다. 뛰어내려가고 그 길로 도주해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한 약 10여 분 후에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헌옷 싸놓는 데 있잖아요. 헌옷. 네. 그걸로 이제 그 환자복을 갈아입고 도주 중에 있다가 28시간 만에 내내 그 인근입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본인이 자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자, 자수를 하게 되는 일반적인 심경. 그러니까 이게 도망갈 때는 도망가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예. 자수를 한 이유는 결국은 공개수배고 자꾸 이게 포위망이 좁아들으니까 바뀐 건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예. 사실은 아마 좀 계획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공주 감호소에 있다가 이명 증세라는 건 사실은 잘 이렇게 증명이 안 되는 거죠. 드러나기 어려운 예,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어제 일요일 날 범행을 한 거거든요. 예. 느슨한 상황에서. 그래서 계획은 했는데 막상 계획을 하고 실행을 옮겼는데 해보니까 공개적으로 수배를 하고 아마 언론에서 계속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도망을 가지 못하면 사실은 도망갈 수 없다는 걸 느낀 것 같고 결국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는 것 같아요. 검문 검색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뭐 도주라든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자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예. 우리가 이제 그 탈주범들이 도주하면 멀리 떴을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의 절대 다수는 없어진 그 지점에서 그 인근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그 포위망 좁히기 전에 원래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납작 엎드려 있다가 어디 구미진 곳에 어느 정도 느슨해지면 그때 이동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탈주범들이 그게 그래서 발생 지역을 그 교본에 나와 있습니다. 발생 지역을 아주 철저하게 방비해라 초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이 사람은 계획을 한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날 이제 치료 끝나고 들어가기로 된 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날 도망간 거고요. 벌써 그 7층에서부터 뛰어내려가 가지고 어느 아파트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것까지 나름 동선 파악을 해둔 걸로 봐가지고는 이미 그 작정을 하고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숨어 있었다. 근데요, 그렇죠. 제가 박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게 이 사람이 지금 15년형을 받고서 복역 중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 도망갔다가 다시 잡히면 이게 추가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 다른 범죄가 되면 도주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거든요. 예. 도주죄가 성립한다면 15년을 빼고 다시 형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은 제외하고 15년은 본래 살아야 되는 형이고. 살아야 되는 예. 거하고 보통 그럼 몇 년형 정도? 글쎄요, 뭐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끌어서 도주죄가 모르겠는데. 1년 이상이니까 그렇죠. 거기다 한 1년 정도 보태고 그렇죠. 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2, 그거밖에 3년 안 정도 돼요?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뭐 하는 와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게 큰 범죄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28시간 만에 본인이 자수해서 됐기 때문에 예. 지금 15년 이내에 요 도주 부분 요것만 조금 더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역대 탈주범 말이에요, 김 박사님. 예. 역대 탈주범 중에서 그래도 최장기로 했던 도망 다녔던 사람은 신창원이죠. 예, 신창원 얘기하면 경찰들 많이 아프죠. 신창원이가
온 동네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신창원이가 도망간 그 지역에 있는 경찰 간부들은 전부 다 인사이동 됐어요. 그래서 옛날 한때는 신창원이가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인사이동 다 한다 그래가지고. 예, 신창원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길게 갔던 게 인학성이라고 청송에서 치질 수술한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도주했던 친구 있었어요. 전부 병원 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거의가 그렇습니다. 예, 그 인학성이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한 1년 6개월 그것도 숨어 댕기다가 결국은 술 먹고 계단에서 넘어가가지고 앞니가 5개 부러지고 턱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병원에 가가지고 인학성이라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경찰 불러달라고 그래서 자수한 케이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1년 6개월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탈주하면은 이게 공개 수배에 들어가면 금방 잡히는군요. 그러면 이 전단을 뿌리는 이유는 이제 신고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범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엄청 받는 겁니다. 자기 얼굴이 온통 도배가 되잖아요, 나라에. 또 요즘에는 TV 언론에서 워낙 신속하게 나가주니까 엄청난 하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만약 이 사람을 못 잡았으면 추가 범죄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었겠죠. 지금 치료감으로 받고 있다는 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떤 선호증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15년형을 받은 것도 특수강간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강간했던, 그러니까 칠범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잡히고 계속적으로 도망 댕기려고 그러면 다른 범행을 했을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부녀자한테 강간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검거한 게, 자수한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원래는 발에 이렇게 이 발열 수갑을 차게 돼 있는데 그걸 풀어준 게 조금 근데 사건의 발단이 된 것 같은데. 발찌는 이제 인권 침해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요번 같은 경우도 이게 분명히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번번이 그 교도관들에 의해서 물론 경찰관들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교도관들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요번 같은 경우도 그 피해자 이 사람이 그 구속되기 직전에 피해자는 그 미성년자였어요, 여성이. 특수강간 피해자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탈주했다고 그랬을 때. 그럼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교도관 근무 규정이 명백히 있습니다. 개호 규정이 2인 1개조로 있어야 되고 화장실에 가면 수갑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한 명은 반쯤 열어놓고 육안으로 감시하게 돼 있어요.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요번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제 생각은 이 사람이 뛰어내려가는 걸 계속 못 쫓아간 걸로 봐서는 뭔가 솔직히 얘기해서 교도관이 즉시 반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교도관이지 치료감호니까 간호조무사일 수도 있고요.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형성을 한 겁니다. 지금 김선용이가 설마 도망가겠냐라고 약간의 방심한 측면이 가장 클 겁니다. 결국은 내랑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형님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렇게 돌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대응을 못하고 또 도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되지만 초인적인 힘이 납니다. 도망가야 되거든요. 밀치고 좀 뛰어가는 모습 보면 말도 안 되게 빨리 가버리고 옷 갈아입는 것도 1분 만에 갈아입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초인적인 사람한테 그냥 교도관 40대 후반 50대 교도관이 막는 건 사실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쫓아봤는데요. 제가 달리기를 참 잘합니다. 네. 한 170 안 되는 친구를 절도범을 쫓아가는데 막다른 골목에 딱 막혔어요. 그 친구가. 한 2m는 좋게 넘겠더라고요. 너 잡혔다 했어요 이제. 딱 다가가는데 담을 2번 정도 타고 훌렁 넘어가더라고요. 저 영화에서 본 거를 눈으로 봤어요. 저는 간이가 턱 막혀가지고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이 도주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영화처럼 뚜두두두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넘는다. 아이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치료 감호가 됐든 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감시하는 시스템 이것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